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일간 정화가 되겠고,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터인데요.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정화 같은 화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이 양화냐 음화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간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병화 같은 화죠.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 병화 양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된다. 단 같은 화의 기운,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의 성질은 마치 남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좀 투박하면서 좀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밝고 강렬한 그런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이고요. 이 병화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지화인 하늘에 뜨는 태양과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되죠. 반대로 음화인 것은 여자 같죠.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음유한, 약간 조금 뭐랄까 낭만적이면서 부드러움이 있는 그러한 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등촉지화. 하늘에 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 땅 위에 있는 불로서는 촛불 같은 것 내지는 아니면 모닥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 때 모닥불 많이 피죠.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사랑을 속삭일 때는 촛불이 있는 곳에서, 모닥불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 밝은 달빛 아래서 조용하게 둘만 있을 때 이게 속삭이는 사랑이 더욱더 감미롭고 부드럽죠. 그래서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맹렬합니다. 근데 음화인 정화는 부드러우면서 운치가 있는 것이 또 정화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선생님, 병화는 강하니까 좋은 것이고 음화는 약하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양화든 병화든 일단 사주의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뭐 양이라고 좋고 음이라고 나쁘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지만 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음화인 정화라 야지만 금을 어떻게 한다? 단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용도와 쓰임이 있는 것이고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와 쓰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화하고 정화를 구분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물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 예를 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태양이 되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인공적으로 인공태양을 만든다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뭐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그 열기를 가지고 전기를 뽑아서 쓰면 뭐 인공태양 하나를 만드는 으로 인해서 전 세계 뭐 인구가 뭐 다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그건 이제 물론 개발은 될 겁니다. 사람의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공상과학에서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명리학을 할 때는 인위적 사람이 막 과학적인 걸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그죠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와 같아서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로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도 그렇고 모닥불도 그렇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불이다라고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쓰임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장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촛불을 키기 위해서는 촛불을 만들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불도 전기불도 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항상 저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또는 전기를 켤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한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생화할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 목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하고 을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은 잘 마른 큰 장작 같다라고 하면, 을목은, 제가 을목을 설명할 때 화초 같다고 했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는 을목을 보면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목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마찬가지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해서 인성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화일간도 약할 수 있죠. 해자 축월에 태어나거나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도 약할 때, 이때도 목으로서 병화를 생겨해 줄 때, 이때도 병화도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이 을목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은, 또 목이 너무 많다 보면, 목다 하면 화시 불이 꺼질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작불을 펼 때,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을 켤 때는 작은 불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불을 켜어 나가야 되는데, 성냥불에다가 장작 올려놓으면 성냥불이 꺼지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정화가 간목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간목을 갖다 쪼갠다, 벽갑해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해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시게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개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정화일간도, 일간이 왕했을 때는 왕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필요, 수보양광, 수보양광 보강은 병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수보양광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휘영청 보름, 대보름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강, 호수가 떠 있거나 아니면 바다가 있을 때 그 달을, 태양을 보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빛도 보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화를 보강하는 것은 개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보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정화는 약할 때 간목을 쓰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화가 왕한 사오미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는 간목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5월 절기는 망종과 하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망종과 하지라고 있고요. 망종이 되어야지만 뭐가 된다?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에서 4,5,미월은 염상절이다 또는 염천지절이다라고 해서 계절로는 어떻다?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여름이 아니라 무지무지 뜨거운 여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 날짜 벌써 6월 13일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올해 여름 같은 경우가 비는 좀 많이 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온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해 주셔야 되고요. 기온은 막 대략 40도, 50도, 막 60도까지 올라간다. 거짓말 같지만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후를 연상해 주셔야지만, 특히나 4, 5월에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 이 12개월 중에서 양이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5월이다. 반대로 음기가 가장 왕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자월이죠. 자월에 일음이 시생을 해서, 일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생을 해가지고 축, 인묘, 진, 사, 월까지 6양이 진기하게 되고, 바로 이 5월이 되면 양이 극에 이르게 되면서 양극적, 양이
양극에 이르게 되면 양극 즉 음생이라고 합니다. 음생이라고 해서 양이 극에 달했을 때 음이 발생한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지가 되겠죠. 하지가 되게 되면 양이 극에 달하고 이때부터 양은 점차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음이 일음이 시생하면서 음이 점차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4, 5, 미월 특히 4월, 5월 화왕절이 되겠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5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났죠.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가 월령을 득했다, 득령했다라고 표현하죠. 득령, 얻을 득자, 령은 이제 뭐 시절 영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영자, 우두머리 뭐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이 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령, 월지를 이렇게 뜻하게 돼서 월을 얻었다, 계절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 또는 어저께 공부했던 5월의 병화 모두 신왕사주가 되죠. 특히나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 격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정화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이 없습니다. 논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음간을 갖다가 양인을 논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가 되겠고요.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고 양인은 양간만 있습니다.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양인이 있지만 음간인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양인이 없고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음인은 이제 음간만 논하는 것이죠. 이 음간은 음인을 논할 수는 있지만은 음인은 그렇게 효용 가치라든가 어떤 사주를 볼 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저도 못 보지는 않습니다. 양인은 봐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 정화가 5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조절시켜 줘야 된다. 또 5월은 뜨겁기 때문에 조후도 해야 되죠. 조후.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 근데 병화하고 정화하고 차이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굳이 뭐 간목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화는 뭐다? 음간이기 때문에 특히 등촉자이기 때문에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청간으로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5월에 정화를 임수를 쓸 때는 5월의 임수 수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갖다가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됩니다. 큰 틀에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나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것은 병화는 임계수, 관사론잡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 정화는 관사론잡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를 보게 되면 한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정화는 개수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임수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임수가 없어서 개수를 쓸 때는 반드시 원격되어 있어야 됩니다. 월간에 있거나 특히나 시간에 개수가 있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뜨거운 여름에 개수로서 조우를 해야 된다. 이때는 월간에 일간 정화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에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자수 같은 형태로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나 시간 월간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뿔이 있는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짜임,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중정화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화로 이렇게 씁니다. 대 음이 돼서 이거는 비견이지만 이걸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어저께 병화 같았으면은 양이격이 되었을 것이나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일단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수를 얻어서 왕한 일간을
통제시켜주고 또 수를 얻게 되면 조우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의 정화는 가장 존신, 가장 좋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는 것이다. 단 5월의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신유, 금 같은 금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거나 아니면 해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정화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인성인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거, 을목, 묘목은 큰 용도는 없고요. 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는 양간인 병화하고 음간인 정화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목. 그래서 인을 보게 되면 월지의 오화하고 연지의 인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 삼합을 완전하게 짜게 되는데 술토가 빠져있기 때문에 인호 반합이라고 해서 준삼합이 되죠. 이런 경우에도 합력이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요. 월간에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오늘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간이 음간이지만 양간이 천간에 투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간에 임관지라든가 제왕지에 이렇게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비록 음간이지만 용신 치용하는 법은 양간과 같아진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얻고 재성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나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정화가 5월이나 병화가 5월이나. 근데 월간의 연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임수를 얻어서 보강도 하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제 유금이 있어서 정유 일주가 되죠. 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신금과 같은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되면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수를 생하는 공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로 유금이 있느냐 내지는 신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면, 어저께 병신일주에서는 이 신금은 마치 경금과 같고 임수가 시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유금은 임수가 여기 통근할 수 없죠. 자,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아야지 사주 배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화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금수의 세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금수를 얻어서 금수의 기운을 좀 더 보충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금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대운에서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화가 굉장히 왕하죠. 임목까지 봤기 때문에 인호회국에다가 인호합하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치열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 반드시 특히나 임수가 있어서 보강도 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수를 얻었고, 단 중요한 것, 임수의 뿌리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의 뿌리 유금의 생을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를 통근의 힘에 대해서, 통근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임수 있겠다, 금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보는데, 이거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자시를 얻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죠. 그래서 임수가 자의 통근을 크게 할 수가 있겠고, 위에 뿌리를 뜬 경금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수를 생할 수도, 물론 이제 화가 있어서 요 경금이 파극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임수가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사주는 음양의 수화가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좌우충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원격되어 있으면 충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인호 앞에서 화가 더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중화는 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중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중화가 깨지느냐에 따라서 좀 기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 원국 같은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주 배합이 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도 경자신화 신해시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수에 임수가 통근할 수 있죠. 유금의 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쟁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임수가 병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갖다가 쟁제라고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시, 신해시 제가 봤을 때 둘 다 괜찮은 사주 원국은 나쁘지 않다. 단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기륭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 좋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돼요. 차가 예를 들어서 벤츠, 경자 신해시 정도 되면 벤츠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울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벤츠를 가지고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가느냐 내지는 시골길을 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 원국이 좋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또 신축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임수는 뿌리를 얻지 못했죠.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네요. 당연히. 자, 이렇게 유축 회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도 이렇게 세력이 있고요. 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자 신해시에 비해서는 조금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신축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해야 될 생시 중에 하나죠. 개수가 투출돼서 나쁘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임수를 그나마 생존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금이었는데, 묘유상충하게 되면 묘목도 깨지고 유금도 상처를 받게 되면 개수 임수가 뿌리가 아니고 나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근원, 수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될 그런 국세가 되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 진유는 뭐예요? 임수가 진의 수고에 통근할 수 있죠. 임수가 임묘해서 나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명리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이건 진유 합금에 임수를 생할 수가 있겠고 임수가 통근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다시 투출돼서 이제 화를 생해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좀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을사시 같은 경우 화가 다시 왕해질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회금하죠. 하지만 신축보다는 을사가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유도 물론 준삼합으로서 유축도 준삼합이 되는데 이거는 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그래도 세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신축보다는 임수의 근원이 조금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축하고 을사하고 공력이 어느 공력이 더 크냐, 여기서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인 임수를 누가 더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을사시보다는 신축시가 조금 더 좋다. 당연히 신축시보다 경자신해시가 더 좋은 것이고요.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자,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에 다시 병호를 보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일간이 너무 극왕해진다. 금수가 많이 약해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가지고 수가 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미시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신시는 어떻게 될까요? 무신시가 되게 되면 신금을 얻었죠. 유금하고 신금하고 차이점 말씀드렸죠. 유금은 임수가 통근할 수 없지만 신금은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 그래서 신유금을 얻으면 금의 생주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임수가 신에 통근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인신상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무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임수가 용신, 신금, 유금은 용신인 임수를 생하는 희신이 되는데 얘는 용신을 극하는 기신, 꺼리는 기신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용신이 뭐냐, 희신이 뭐냐, 뭐 기신이 뭐냐, 한신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초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용신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핵심이죠. 5월의 정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게 임수인 것이고요.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도 필요하죠. 호위병들이 필요하죠. 임수의 호위병은 금인 것입니다. 이 금이 바로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용신을 극하는 적군은 반드시 기신이 되는 것이죠. 얘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뭐 신살 위조, 공망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사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뒤따 그 신살 팠는데 사주를 보면 맞지 않는 아이러니함을 많이 겪게 되는데, 다 버리시고 원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배울 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1년을 공부했을 때 신살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한 달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자도 있고 어렵고 뭐 보는 방식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치는 한 가지 정연한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명리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